네, 오늘 화요일은 천안시 이영준 한의원의 이영준 박사님 모시는 날입니다. 그럼 박사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기능적 뇌척추 의학이죠. 이 FCST라는 턱관절을 이용해서 전신 치료법을 창안하시고 최근에 저서도 있죠. 턱관절의 비밀을 지으신 이영준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질병인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질병입니까? 예, 오늘은 일반 청취자 및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좀 생소하게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성 턱관절 장애와 전신 증상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만성 턱관절 질환과 전신 증상이다. 쉽게 연관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그동안은 제가 각 질병에 따른 발병 원인과 치료 원리 그리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특히 각각의 질병이 각각의 척추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또 이들 척추는 또 신경, 근육, 골격 각적으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또 어떤 원리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하게 되는지 각각의 질병군에 대해서 관련성을 설명드리고 치료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나 이번에는 만성 턱관절 장애와 전신 증상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관련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또 대응책은 무엇인지 또 그리고 치료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만성 턱관절 장애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반대로 급성도 있는지, 급성 턱관절 장애는 있는지 궁금하고요. 예. 또 나타나는 증상이 차이가 있다면 뭐가 될까요? 예, 물론 급성도 있습니다. 네. 급성 턱관절 장애가 치료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그리고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만성 턱관절 장애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이전 강의에서 제가 턱관절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하면서 이미 약간씩 언급이 되었습니다만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나씩 이어나가면서 네. 그동안 발표된 논문이나 저널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그 턱관절 장애선 주로 턱관절과 그 주변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대부분인데 반해 만성 턱관절 장애는 턱관절과 점점 관련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질병에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물론입니다. 네. 이제 심지어는 만성 턱관절 장애 환자에게 내려진 전문의별 진단명에 대한 논문 보고를 살펴보면은 아마도 더욱 놀라실 것 같은데요. 네. 좀 전에 질문에서 제가 설명드리지 못한 몇 가지를 더 설명드리면은 이제 급성 턱관절 장애와 만성 턱관절 장애가 어떻게 다른지. 급성 턱관절 장애는 주로 턱관절과 그 주변에 국한되어서 턱관절 관련 증후군이 나타나는 편입니다. 예. 예를 들면은 턱관절의 통증이나 또는 귀의 통증, 그리고 두통이나 치통, 또 목의 통증이나 어깨나 팔의 근육통 및 근육 긴장, 그리고 팔 저림 등으로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만성 턱관절 장애 관련된 증후군은 이보다 훨씬 더 한 단계 진행돼서 좀 더 다양한 양상의 증상군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두통은 급성과 마찬가지로 같이 동반되어 나타나는 편이지만은 예. 좀 더 그 정도가 심하게 나타나면서 빈번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만성이 되면은 우울증 환자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게 되고요. 또 만성 피로나 수면 장애, 그리고 생산성의 감소나 자신감의 부족, 또 금단 증상이나 성욕감퇴 등 턱관절과 전혀 관련 없어 보일 것 같은 그런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 이외에도 요즘 흔한 만성 척추 디스크 질환, 그리고 각종 만성 근골격계 질환이나 자가면역 질환, 사경증 전신과 질환 등 뇌신경세포 손상 질환 같은 만성 난치성 질환으로 전변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급성 턱관절 장애에선 주로 턱관절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만성으로 가면은 좀 관련 없을 것 같은 질병도 연관이 돼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만성 턱관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명의 환자를 각 전문의 별로 이제 보내서 진단을 의뢰했더니 네.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턱관절 증후군에 따라서 각각 전문의들로부터 내려진 진단명은 모두 달랐다는 그런 또 논문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성 턱관절 장애를 갖고 있는 한 명의 환자를
여러 종류의 전문의에게 진단을 의뢰한 결과 좀 각기 저마다 다른 진단을 내렸다는 말씀이군요. 예, 맞습니다. 한 명의 만성 턱관절 장애 환자를 여러 전문가에게 보내서 각각의 이제 진단을 의뢰했더니 그 전문의들은 그 환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적인 신체 증후군을 자신의 전문가적 관점에서 진찰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진단명을 내렸습니다. 네. 물론 제가 소개하는 내용은 2001년도 논문에서 인용한 것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치과 의사에게 의뢰했더니 턱관절 장애라는 진단명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신경과 의사에게 의뢰했더니 비정형적인 안면통과 편두통 그리고 긴장성 두통이라는 진단명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이비인후과 의사에게서는 부비동염과 귀의 통증, 이명 그리고 어지럼증으로 진단명이 내려졌으며 알러지 전문의에게 보냈더니 다발성 화학적 감수성 알러지라는 또 진단명이 내려졌고요. 내과 의사에게 보내보았더니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는 또 진단명이 내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류마토이드 전문 의사에게 보냈더니 섬유 근육통이라는 진단명이 내려졌고 소화기능학계에서는 비궤행성 소화불량 및 과민성 장 증후군이라는 또 진단명이 내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인과에게도 보내봤더니 월경 전주증의 만성 골반통이라는 진단명이 내려졌고 호흡기내과에서는 과호흡 증후군, 심장내과에서는 비전형적인 또는 비심장성 흉통이라는 진단이 내려졌고 자율신경장애라는 진단명도 내려졌습니다. 네. 참 박사님 이렇게 듣고 보니까 한 환자를 두고 어떻게 이렇게 저마다 전문의마다 다양한 종류의 진단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이런 만성 턱관절 장애 환자가 되면은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여러 가지 질병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예. 또 한마디로 말하면은 수십 가지의 질병 증상을 한 환자가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턱관절 자체의 국소적인 증상뿐만 아니라 전신에 걸쳐 광범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 증상을 가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서양의학에서는 이를 통틀어서 턱관절 증후군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턱관절 증후군에는 자그마치 200여 가지의 질병명, 즉 질병 종류가 있습니다. 네. 박사님, 그럼 만성 턱관절 증후군을 갖고 있는 만성 턱관절 장애 환자들의 경우는 턱관절 자체 국소적 질환보다는 오히려 더 전신에 걸쳐 나타나는 증상이 더 많다고 봐도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급성 턱관절 장애의 경우는 주로 턱관절 주변에 국한된 가벼운 증상이나 턱관절과 관련된 가까운 근골격계 분야에서 주로 통증성으로 나타나지만은 턱관절의 불균형이 좀 오랫동안 지속돼 만성하게 됐을 경우에는 신경계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켜서 다양한 만성 질병 또는 난치성 질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청취자 여러분께서 갖고 있는 질병들이 혹시라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어떤 질병이었거나 어떤 방법으로도 치료가 잘 되지 않는 질병이나 증상이라면은 아마도 만성 턱관절 증후군으로 의심하셔도 될 듯합니다. 이는 한마디로 턱관절의 불균형을 조절해서 전신의 모든 음양 균형을 조절하는 FCSD 치료가 아마도 가장 적당한 치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앞서 급성 턱관절 장애를 그냥 두면 만성화된다고 하셨는데요. 네. 어떤 이유로 이 턱관절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신체 여기저기에 만성 통증성 질환이나 또 희귀 난치성 질환이 나타나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예, 거기에는 신경학적으로 그리고 근육학적, 골격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린다면 첫째, 턱관절 주변에는 3차 신경이라고 하는 5번 뒤 신경이 대부분이 분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턱관절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신경학적으로 턱관절 주변의 3차 신경과 1, 2번 경추 옆을 지나는 척수신경의 이 말추신경이 좀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이는 다시 중추신경에도 예민하게 반응을 일으켜서 뇌의 가소성 변화, 즉 기능적 변화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 두 번째는 턱관절이 차지하고 있는 뇌의 체성 감각 및 운동신경 영역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입니다.
뇌의 3분의 1을 턱관절이 지배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차 신경과 관련된 신경절과 내측 신경핵이 뇌 중심부 신경핵과 연결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전신 증상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교감신경은 3차 신경의 비강과 상악신경, 그리고 눈물샘을 지배하는 신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턱관절에 문제가 있을 때는 안구 건조나 또는 눈물이 과다 등으로 흐르는 눈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또 축농증이나 비염 등 여러 가지 코 질환을 유발하게도 됩니다. 네 번째는 턱관절에 또 문제가 있을 때는 교감신경 및 부교감신경이 혀나 귀의 고막신경과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이나 청력장애 또는 귀의 통증, 이하선 기능 등의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로는 턱관절에 또 문제가 있을 때는 이 혀를 비롯한 인두, 인후두와 관련된 경추 옆의 이 경수신경이 3차 신경 핵에 문제를 일으켜서 저작근, 즉 음식을 씹는 저작근과 혀와 인두의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해서 침을 삼키기 어렵거나 또는 말을 할 때 언어 장애를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네. 턱관절에가 문제가 있을 때 전신에 어떤 증상이 생기는지 5가지로 크게 좀 나눠 주셨는데요. 예. 이렇게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신경학적으로도 참 많은 문제가 벌어지는군요. 예. 그 전신 질환까지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예, 지금까지 설명한 것뿐만이 아니라 네. 턱관절과 이 경추 사이에는 더욱 복잡하고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러 가지 신경학적 그리고 해부학적인 관련 메커니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몇 가지만 설명드리면은 턱관절 주변의 그 5번 뇌신경은 이 뇌 줄기를 타고 1, 2, 3번 경추에서 올라온 이 1, 2, 3번 목뼈에서 올라온 척수신경과 서로 상호역에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경추의 문제는 저작근의 문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증가시키면서 이는 다시 턱관절의 문제를 또 심화시키고 또 턱관절의 문제는 다시 경추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이 역학적인 관계에 또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또 한쪽의 턱관절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 목젖이시라고 표현하는 설골과 연결된 이 관련 설골근들이 짧아지면서 이 목이 앞으로 이렇게 굽어지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목의 정상적인 C자형 커브가 펴지면서 일자목으로 변하게 하는 일자목을 유발하는 기전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자목이 됐을 경우 척추 전체 자세 이상을 유발하게 되고 척추 측만이나 척추 후만 그리고 일자 허리 골반 이상 등의 여러 가지 척추 문제를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또 요즘 저희 클리닉을 자주 찾는 만성 질환 환자 중에서 현대에서 난치성 질환으로 취급하고 있는 연축성 사경증, 즉 서비칼 디스토니아 또는 스파즈머디 토티코리스라는 그 질병이 있습니다. 이 질병의 기전도 이 턱관절과 상부 경추에 연결된 3차 신경과 연결되어 나타나는 질병이고, 네. 그래서 치료 역시 턱관절의 균형을 조절해서 이 경추와 뇌신경계를 치료하는 그런 기전으로 치료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저나 청취자 여러분들을 보면 만성 턱관절 장애가 되면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분야에 걸쳐서 전신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박사님 강의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된 것 같은데요. 예. 오늘 또 다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을 만약에 화면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좀 같이 설명하고 소개해 드릴 수 있었다면 참 더욱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턱관절의 불균형 문제가 만성적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체에 나타날 수 있는 극히 일부의 신경학적인 메커니즘을 설명드린 것뿐입니다. 이외에도 턱관절과 경추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생기는 구조적인 변화 중에서 환추와 축추, 즉 1번 목뼈의 위치 변화가 이루어지는 기전을 비롯해서
턱관절과 경추, 후두골과에 관련된 또 근육의 문제에 유발되는 메커니즘, 그리고 턱관절의 문제로 야기된 1, 2번 목뼈의 구조적인 변화랑 또 연조직 변화로 유발되는 전신 증상의 메커니즘, 그리고 신경해부학적인 또 구조학적인 여러 가지 메커니즘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박사님, 이렇게 그 문제들을 쭉 종합을 해 보면 모두 턱관절의 불균형이 원인이 돼 만성 턱관절 장애로 변하게 된다면 척추 구조까지 무너지게 되고 뇌신경계 이상이 생기게 돼서 결국 뭐 만성 턱관절 증후군이라는 다양한 전신 증상으로까지 퍼지게 된다는 결론인데, 예. 제가 좀 종합한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만성 턱관절 장애가 되면은 여러 가지 증상을 한 사람이 다양하게 갖고 있는 복합적인 질병을 지니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 아주 힘든 삶을 살게 되겠죠. 예. 이럴 경우 일반적으로 환자들은 여러 전문의를 찾아가게 되고, 그럴 때마다 전문의들로부터 내려지는 질병명이 서로 다르게 돼서 네. 혼란하게 되고 또 각종 약물에 찌들려 살게 됩니다. 이럴 때는 인체를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턱관절의 불균형으로 야기된 만성 턱관절 증후군을 모든 전신 증상을 한꺼번에 다스려 줄 수 있는 턱관절 전문의가 있는 FCST 클리닉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신다면 아마도 훨씬 더 고생을 덜 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 또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시청자 및 청취자 여러분, 턱관절의 반복적이고 과다한 사용, 그리고 이갈이나 이악물기 등 잘못된 구강 습관은 우리 신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게 됩니다. 그래 턱의 구조적 변화를 발생시켜 3차 신경의 가소성 변화, 즉 기능 이상을 유발시키면서 1, 2번 상부경추의 구조적 변화를 유발시키게 됩니다. 우리 신체 전체 신경 회로의 어떤 변화는 물론 전체 근골격계의 구조 변화를 유발시켜서 복잡하고 다양한 만성 턱관절 증후군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양쪽으로 음식을 저작하는 습관을 생활화해 주십시오. 이갈이 혹은 이악물기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초기부터 하루빨리 턱관절 전문의가 있는 FCST 클리닉을 찾아가서 해결해 주십시오. 턱관절의 균형 조절을 통해서 전신을 조절하는 FCST가 아마도 여러분의 가장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턱관절의 경우는 뇌가 가장 뇌와 근접해 있어서 뇌신경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관절입니다. FCST를 통해서 턱관절의 불균형 구조를 정상화시키게 되면은 턱관절에서 발생되는 반복적이고 비정상적인 대부분의 부정적인 시그널을 중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뇌신경계의 정상적인 기능 회복은 물론 두개골과 척추 골반의 구조적인 문제를 쉽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턱관절의 균형에 달려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은 턱관절의 불균형 치료에 있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만성 턱관절 장애와 전신 증상에 대해 이영준 박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